네, 오전장 라스트 찬스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청담지점의 류민수 부장,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일단 뭐 미국 증시도 상당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겠어요. 지난 금요일의 흐름만 보더라도 고용지표 좋게 나왔다고 국채금리 상승한 가운데 그래도 또 빅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호전주가 많아서인지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 증시도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반등장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월 어느 정도까지 시점 뭐 정확하게 뭐 지금 제가 볼 때 한 중순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장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추세적인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반등장을 이용해서 일부 조금 현금을 조금 만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반등의 목표치는 대략 뭐 2,800, 2,900인데 뭐 중간에 저기에서 한 2,850, 그러니까 2,800 초중반 정도까지 어떤 반등 목표치를 보시고, 그때 일부는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현금화 하시는 전략. 그런 다음에 FOMC 이후에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 이제 아직까지 뭐 대부분 FOMC에 대해 나올 얘기들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지만, 네.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계속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북경 올림픽 이후의 시점을 좀 보는 어떤 언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한번 보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일부분 매도, 그다음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매수. 그래서 더블 바텀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 뭐 자 다시 뭐 소위 뭐 싱글 바텀이니까 외바닥이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전략을 싱글 바텀으로 한번 아니 더블 바텀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전략적으로 큰 포지션을 가지고 오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FOMC 이후에는 계속 말씀드린 1분기 이후에는 상당히 좋은 시장을 다시 한번 기대도 되겠다. 그래서 다만 그 전술적인 차원에서 그 시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지금 시장이 반등이 며칠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예 없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일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그다음에 설날 연휴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3일 정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반등세가 좀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아마 2,700선 초반을 좀 지지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좀 900선을 좀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확실히 좀 수급이 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의 좀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좀 이제 한 종목에 대한 매수는 좀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LG 에너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아마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너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조금만 좀 뉴스가 나와도 움직이는 좀 좀 시장이 좀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하셨던 밴드가 2,600에서 2,700 사이는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2,700에서 2,800 사이는 좀 종목별 차별화, 그다음에 2,800선 넘어가서 뭐 2,800에서 2,850 정도가 되면 현금화를 좀 하시는, 좀 이제 주식을 좀 덜어내시는 어떤 그런 좀 전략을 쓰시면서 지수를 좀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또 주말 사이에도 코로나19 19일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또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이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중에서 못 간 종목을 골라서 가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세요? 전 둘 다 가능할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진단키트의 시세가 어떻게 보면 종료됐다라는 작년에 어떤 그런 통념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진단키트가 왜 가는지에 대한 부분 사실 이해하기 힘들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진단키트가 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부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체계가 바뀌었죠. 네. 검사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항원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 지난주 젠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친구 중에 하나가 다 이제 코로나19 걸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내 건너 친구는 다 어쨌든 한 명은 다 걸렸다라는 좀 뉴스가 나올 정도로 맞아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검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관련된 이제 진단 키트들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담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장주죠. SD 바이오센서라든지 시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수익성으로 얻은 어떤 현금 흐름을 갖고 결국은 이제 M&A를 한다던가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좀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은 이제 진단 키트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트레이딩 영역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말씀하셨던 안 갔던 종목을 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만 저평가 매력을 보신다면 오히려 대장주죠. SD 바이오센서라든지 시젠 이 두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만 놓고 보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내에서 19% 급락을 했잖아요. 오늘은 또 이 종목이 반대로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내리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뭐 항공주, 아시아나항공이 10% 오르는 등 이들 종목들이 갔었는데 오늘은 이들 종목들이 약간 지지부진한 종목도 있고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또 에어부산 같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게 이제 지지난주 계속 네. 얘기했던 진단 키트와 이거는 조금 역의 관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정점을 찍을 게 이제 글로벌 국가를 봤을 때 먼저 이렇게 확진자가 상당히 높았던 국가들을 봤을 때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던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뭐 저는 이제 뭐 의료계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지금 또 정부도 이제 의료계의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이렇게 독감으로 이제 독감 어떤 계절적 독감으로 관리 체계를 방역 체계를 변환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필 것이냐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이 그쪽으로 더 추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고 그런 기사와 함께 그 다음에 어찌됐든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정점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진단키트 관련보다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눌림목 매수가 더 유효하지 않나.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은 시기의 문제지 결과적으로는 이쪽이 더 승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종목들이 이쪽에서도 차별화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네. 기술적 지표를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 예를 들면은 뭐 200일선에 못 미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에어부산 방금 말씀드렸던 그다음 TA항공 이런 종목들인데 200일선에 도달하니까 더 목표치를 더 많이 낙폭과대 상황에서 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라갔던 종목이 오늘도 여전히 강하다라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쪽에서 여행, 항공, 레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네. 저는 그 중에서 본다면 금요일 항공주가 강했지만 저는 여행 쪽이 그중에 하나를 택하다면 여행 쪽,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택하다면은 하나투어, 그러니까 이게 상위 기업들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투어나 노란풍이 3 좋은 여행인데 저는 셋 중에서 한다 그러면 하나투어, 그 다음에 각 섹터 중에서는 항공주가 금요일날 강했지만 저는 여행주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이든 뭐가 됐든 여행이라는 욕구에 대해서 꼭지점이 있는 건 여행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택한다면 여행주.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충분하게 눌림목 매수를 하시고 올 어느 정도 시점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주가 퍼포먼스가 아직 여행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더라도 주가는 그 선행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주가의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가운데 여행주를 특히나 눈여겨보자라면서 하나투어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도 알아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음식료업계가 이 판매가 인상의 실적 향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최근 시장 흔들릴 때도 견조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농심이 50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현재 CJ제일제당도 3%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음식료주들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 알지만 개인이 접근하기엔 조금 무거운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접근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사실은 좀 경기가 많이
좀 이제 변동성 있는 네. 상황에서 봤을 때 응급료주는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농심이라든지 또 화이트 진로 관련돼서 좀 기사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좀 직면한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이와 관련돼서 또 리오프닝 관련된 또 종목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음식료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급등하는 기술주라든지 어떤 고포주를 좀 대신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범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장 막판에 좀 급등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소주 가격의 인상이 사실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뭐 소주라든지 맥주에 대한 소비 제한은 여전히 좀 제한이 되고 있고 사실 일상 복귀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뭐 정부 정책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음식료 관련된 부분은 좀 민감하죠. 좀 소비자 물가에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소주랑 맥주까지 오른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기업들에게 확실히 좀 오고 있고 기업들은 이제 이를 좀 가격에 좀 전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좀 판가에 대한 인상이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급에서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농심 같은 경우 상당히 기관이라든지 특히 연기금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테크주라든지 기술주들의 어떤 반등이 사실은 좀 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료 업종은 상당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심이 어느덧 또 52주 최고가를 네. 경신을 했네요. 수급도 상당히 기관의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음식료 쪽 유망하게 봐주셨고 오늘은 비록 하락하고 있지만 또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유통주 특히나 BJF 리테일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일단 그동안의 반등이 약간 부담스러웠는지 3% 내외의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밖에도 유통주 묶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좀 BJF 리테일 이제 BJF 리테일 아시다시피 이제 네. 이쪽하고 이제 GS 이렇게 거의 양강 체제인데 최근에 이제 또 세븐일레븐이 그 또 뭐 통폐합 합병 이런 이슈 가지고 이제 삼각 체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이쪽 관련주 좀 무거워요.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주식을 이제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유통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그 리오프팅 관련 차라리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음식료 관련주가 좀 낫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네. 다만 BJF 리테일은 어떤 이런 소위 코로나와 어디 유불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어떤 수혜주일 수도 있고 코로나의 어떤 탈코로나의 관련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일단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가 뭐 어찌 됐든 올해 또 유통 관련이 또 영업 EPS가 상당히 더 좋을 거라는 어떤 전망 보고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주는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보긴 보되 다만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접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유통주는 조금 이 BJF 리테일은 좀 빼고 차라리 뭐 의료 쪽 OEM 관련도 ODM 관련주인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이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BJF 리테일을 매매를 몇 번 해봤는데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업무역 한세 실업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자산주로 상당히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요 며칠 또 반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고점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잖아요. 추가로 레벨업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일전에 이제 전고점 근처에 가기 한 며칠 네.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 같으면 전고점 근처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 다시 시장 조정과 같이 맞물려서 좀 내려온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영향 대비 상당히 탄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특히나 영업무역 갖고는 주 공장이 베트남 쪽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OEM 업체들이 이제 동남아 쪽에만 베트남 쪽 맞는데 영업무역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웠다라고 보시면 좋고 상대적으로 해서 뭐 한세실업인지 화성엔터프라이즈나 이쪽보다는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결과적으로는 소비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네. 일단은 소비가 어찌 됐든 조금은 점진적으로 개선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소비 자체는 좀 나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OEM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탑픽으로 영업 무역을 보시면 좋은데 영업 무역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모든 종목이 그렇고 지금은 어찌됐든 마이너스 때 공략을 하시더라도 장중 마이너스나 일중 마이너스 됐을 때 좀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상단 5만 원을 좀 돌파하는 시점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세실업도 또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예, 한세실업도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네. 대장은 영업 무역으로 좀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한세실업도 지금 보니까 아주 괜찮은 흐름입니다.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코로나 관련도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한세실업도 공이 그런 어떤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둘 다 괜찮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영업 무역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영 캐스터. 네, 현재 KTCT와 대형 포장이 5%대 상승을 보이면서 물류 관련주들 연일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데 신규 접근도 괜찮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단키트와 마찬가지로 네. 이런 좀 유통 관련된 물류 쪽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은 좀 코로나19와 좀 같이 움직이는 좀 모양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KCTC 같은 경우 또 쿠팡의 또 수혜주로 또 이제 엮이면서 사실은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어떤 종목과 좀 약간 대치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물류 쪽은 결국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택배 물류가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약간의 대결 구도 양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번에 좀 시세가 또 밑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형 포장이라든지 KCT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어떤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리오프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수급들이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진단키트도 그렇고 물론 실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이라든지 제주 물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분명히 상승세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택트보다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더 유망할 수 있겠다라고 시기적으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들 원전과 관련해서는 참 어렵다라는 도움 말씀을 앞서서 저희가 개장 때 또 들어봤는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 한신기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원전 관련주는 지금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는 이제 예.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비유가 다른데 네. 저는 이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 저는 그렇게 갖고 있고요. 중립? 그래서 예, 네. 중립 의견이고 이제 원전은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괜찮았던 거 흐름이 조금 괜찮았던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의 텍소노미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에서 이 원전을 이쪽으로 녹색 분류 체계를 포함시킬 것이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안건을 제출을 했고 제가 볼 때 통과할 가능성 반대하는 그 나라들이 뭐 독일을 비롯해서 몇 개 나라가 있지만 한 4-5개 나라라 일단은 찬성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녹색 분류 체계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전을 바라보는 거는
일단은 신재생 가기 위한 어떤 과도기, 그러니까 중간적인 어떤 상황, 그러니까 신재생의 간헐적인 부분이라기 때문에 어떤 꾸준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되는 부분에 보완하기 위한 어떤 원전이 지금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이쪽 관련주들도 상당히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국가나 가려고 하는 건 신재생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보다는 원전의 어떤 그런 어떤 모멘텀은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그러니까 뭐 하나솔루션이 됐든 뭐 CS 관련 쪽이 됐든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같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그런 모멘텀이 있어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신재생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게 낫겠다. 예, 저는. 신재생 쪽에서 타픽 종목은요?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런 네. 바이든 지지율하고 또 연관된 부분도 있는데 뭐 어찌 됐든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건 탈탄소고 결과적으로는 신재생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둔다면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면 제가 또 다른 얘기를 제시하겠지만 일단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쪽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상강 MMT 뭐 이렇게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저희가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소식이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방역체계 대전환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19를 독감으로 인식하고 기존 방역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대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좀 사례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건 이제 작년 11월부터고 사실 영국 쪽에서 좀 먼저 그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방역 체계가 좀 어느 정도 탄탄하다 보니까 좀 늦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경험을 하고 있고 정점에서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방역 패스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입국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풀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사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렸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은 시동을 좀 걸리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부장님께서는 여행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저는 이제 가장 좀 이제 눌렸던 쪽이 좀 해외 여행, 그렇죠. 해외 여행 네. 쪽에서 이제 좀 장거리로 갈 수 있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또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유망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상당히 많이 눌렸었던 이제 카지노 쪽도 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도 이제 분명히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충분히 지금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주 동안 연장이 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를 좀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 알아보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오늘 엔터주 중에 YG 플러스와 YG 엔터테인먼트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빅뱅이 올 봄에 컴백한다는 소식도 있고 이와 함께 또 YG가 SM이나 JYP 대비 좀 덜 주목받았는데요. 오늘의 상승세를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게 이제 네. 리오프닝의 진정한 수혜는 엔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주가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나 퍼포먼스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도 일관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편이고 일단은 콘서트도 또 움직임들이 또 있어요. 3사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이브는 이제 그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군대 부분에 대한 군입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뭐 소수가 가수들이 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늘 YG나 이쪽 관련이 높은 거는 제가 볼 때 계속 그럽니다. 이제 낙폭이 하락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열, 그러니까 이평선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못 미쳤던 회사들이 기업들이 오늘 같은 날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관련주는 저는 눌림 없이 매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늘 같이 또 상승하는 분명히 또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또 어느 순간 되면 일중 아니면 장중 분명히 또 마이너스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이 다 비슷하게 움직일 텐데 오늘 역시 셌던 거는 또 YG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을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SM이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왜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SM이 네. 금요일 날 이제 가장 좀 제가 볼 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소강 상태 내지는 소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SM이 여러 가지로 가장 먼저 좀 움직였던 종목으로 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SM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 괜찮고 갖고 있는 거 그럼 여기서 내가 볼 때는 YG를 팔고 SM 그건 절대 아니고요. 갖고 있는데 신규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제가 볼 때 SM 그다음에 YG, JYP 뭐 이렇게 순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조금 요번에는 좀 후발주자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오늘 좀 주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터주 관심을 갖자. 그중에서 탑픽은 SM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가상화폐가 좀 올라왔어요. 사실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고생을 상당히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반등의 알트코인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 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비덴트도 오랜 또 부진 끝에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투자증권도 그래서인지 오늘 또 2%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네. 주식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사실 이제 4개월 정도 조정을 좀 세게 그렇죠. 받았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좀 반등을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 금액으로 했을 때 5천만 원을 좀 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과는 약간 방향성이 다른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은 좀 사실입니다. 거의 연관성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약간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암호화폐도 같이 떨어지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뭐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좀 가격이 내렸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이제 좀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같이 올라오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비덴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 특히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관련된 종목보다는 이제 직접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거를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테마로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명확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좀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보신다면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이제 반등 시에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방산주 가운데서 또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도 오늘 좀 긍정적으로 6%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종목은 틈새 종목으로 투자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방위산업 이 관련주들이 이제 네. 작년 초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다가 맞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LIG 넥스원의 어떤 천궁 그쪽으로 이제 하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K나 자주포 이거는 이제 하나 디펜스 쪽인데 비상장이라 이제 그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하나 디펜스 자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항공 우주에 대한 어떤 고등 훈련기 이 부분에 대한 수주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전반적으로 지금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틈새 종목으로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매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너무 많이 담아 놓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담아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LIG 넥스원이 원래는 이제 주도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맞는데 항공우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외면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최근에 좀 수급도 좋고 그래서 항공우주를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좋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같이 상승하는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 장중 그다음에 일중 그때 마이너스 줄 때 좀 매수하셔서 포트에 담아놓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항공우주는 한 4만 원 일단은 한번 목표가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죠.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바닥을 다졌고 오늘은 클리오와 인그루드랩 같은 중소형 종목들이 살짝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낙폭 과대 측면에서 접근도 괜찮을까요? 일단 화장품 네.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좀 실적은 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대형사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좀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을 좀 말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좀 종목들이 좀 실적에 대한 좀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목표가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 높다는 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고려 대상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중국의 어떤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좌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중국에 대한 수출, 특히 이제 이 면세점 채널로 이제 나가는 고마진 채널이 좀 매출 추정치가 좀 많이 하향된 부분이 좀 사실 좀 뼈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좀 화장품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런 실적적인 측면이 아직은 고려가 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이런 카지노와는 달리 좀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등 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이 정도면 바닥권이 아닌가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약간은 뚫고 내려갔었잖아요. 한 18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오늘도 18만 5천 원대에서 지금 하락을 하면서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자동차 주들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는 시달리고 있잖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포드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실적이 좋지 않아서 지난 금요일장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언제쯤 해소 가능할까요? 그래서 참 곤혹스럽네요. 제가 맞아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네. 이제 좋게 뷰를 말씀을 드렸고 뭐 항상 어느 순간에 여쭤보시더라도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고 지금 또 오늘도 지금 상당히 또 낙폭이 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건 뭐 아까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G 엔솔에 대한 영향도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게 좀 보는데 지금 대부분의 어떤 IB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상당히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국면은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가시적으로 아주 눈에 띄게 이렇게 안 보였을 뿐인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아주 센세이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완성체 업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지금은 보유하셔야 되는 게 맞고 여기서 자동차 보험 팔고 다른 걸 가겠다라는 거는 저는 좀 옳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아직까지 이러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대한 뭐 당혹스러움이나 좀 궁금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무래도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자율주행 관련 또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하신다면 현대 오토에버 자동차 업종의 현대 오토에버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전히 매수 관점 맞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 지금 뭐 바닥권이겠죠.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의 의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전장 라스트 찬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공략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략주 만나보시죠. 넵튠 가지고 오셨네요. 넵튠은 지금 어떤 모멘텀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일단 이제 과대낙폭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으로 좀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고 있네요. 지금 그래도 수급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가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에 좀 인수가 되면서 카카오와 지금 연결고리가 좀 강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어떻게 보면 한 축을 좀 이루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넵튠이 최근에 사실은 그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좀 구상을 했습니다. 1, 2년 사이에 뭐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뭐 AI, 이제 가상 아이돌 같은 좀 이런 쪽과 관련된 회사에 좀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작년 10월에는 이제 퍼피레드 쪽에 좀 지분을 좀 인수를 했고 또 디지털 휴먼 제작을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온마인드 쪽에서 어떤 지분도 좀 취득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맘모식스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지분 취득을 하면서 사실 자회사를 상당히 많이 불리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쪽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고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IP 역량을 좀 가지고 있는 게임사 세 곳에 지금 지분 투자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니곤이라든지 지금 죄송합니다. 시프트릭 그다음에 이제 아울로 관련된 이제 이 회사에 좀 지분을 좀 보유를 하면서 지분을 네. 좀 단행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쪽 그다음에 이제 게임사 쪽과 지금 이렇게 나란히 좀 자회사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지금 카카오 관련된 이제 컨텐츠 쪽에서 상당히 좀 시너지가 많이 나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지금 과대 낙폭으로서 밑에서 어떤 반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넵튠, 뭐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유망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는 청담 러닝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시장에서 선전을 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청담 러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CMS 에듀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호재가 됐었죠. 이제 청사진이 제시가 됐었다면 결실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예, 결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올 것이다. 예, 이번 주에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의 이제 행사 기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사권이 이제 가격이 이제 34,636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33,500원.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지금 34,636원이기 때문에 그 아래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 가격. 그래서 저는 주가가 그 이상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좀 수급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CMS 에듀하고 합병했는데 이제 CMS 에듀는 이제 수학 쪽에 강하고 청담 러닝은 이제 영어 쪽에 강하죠. 그래서 합쳐서 이제 크레버스라고 이제 3월 1일 날 이제 합병 법인이 탄생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쪽에 영어와 수학의 어떤 그 재원생이라 할까요? 이 교육생들의 어떤 크로스 매출액이 좀 발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이 합병 이후에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지금 2,600억이 넘고 영업이익이 한 500억이 좀 안 되는 490억 이상에 대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했을 때 아주 극도로 지금 저평가 상태는 맞다. 물론 이게 아주
뭐 서프라이즈한 어떤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지금 코로나 때 우려했던 부분이 학력 교차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대한 부분에서 학력 교차를 만회하기 위한 어떤 이런 쪽에 학원 쪽에 어떤 수요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담동행은 지금도 충분히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담동행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MS 에듀보다는 주체인 청담러닝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합병을 하는 쪽이고 네. 조금 소멸되는데 물론 이제 소멸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담러닝이 기본적으로 기존에서도 아주 우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담러닝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류민수 부장,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